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폴더와 참조, 패키지를 하나씩 연결하면 실제 개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시간이 꽤 걸립니다. 특히 프로젝트 구조를 처음부터 정하고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이 번거롭죠. 드림마인 프로젝트 위저드는 프로젝트와 항목의 기본 구조를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빠르게 만들어주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2022의 확장 관리에서 드림마인 프로젝트 위저드를 검색하고 설치합니다. 뉴겟 패키지와는 다른 도구인가요? 네. 뉴겟은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는 패키지이고, 이 확장은 프로젝트와 파일 구조를 생성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도구입니다. 이번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2026에서도 같은 확장을 검색해 설치해 보겠습니다. 두 버전 모두 설치가 끝나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시 실행해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다시 실행한 뒤 새 프로젝트 만들기에서 드림마인 애플리케이션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면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위저드를 열고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설치를 마쳤으니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에서 드림마인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이름과 저장 위치를 입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프로젝트를 만드는 화면과 크게 다르지 않나요? 네. 다음 단계부터 드림마인 전용 위저드가 열리고 프로젝트 유형과 구조를 한 화면에서 정하게 됩니다. 중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생성을 시작하기 위한 임시 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최종 솔루션에는 선택한 결과만 남습니다. 첫 번째는 WPF 코어입니다. 프로젝트 종류에서 WPF를 고르고 구조는 코어를 선택합니다. 코어는 어떤 방식인가요? 뷰 모델. 이벤트를 역할별 폴더로 분리하는 기본 구조입니다. 파일의 책임과 위치가 명확해서 처음 구조를 살펴보기 좋습니다. 아래에는 이 구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풀킷이 표시됩니다. 필요한 묶음을 선택하면 관련 패키지와 위전성을 위저드가 함께 구성합니다. 패키지를 하나씩 찾아 설치하는 대신 기능 묶음으로 고르는 거군요. 생성이 끝났습니다. 역할별 폴더가 준비됐고 기본 화면도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이번에는 같은 코어 프로젝트의 실제 폴더에서 추가 메뉴를 열고 드림마인 항목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화면 하나만 추가하는 기능인가요? 목록 종류에 따라 화면과 뷰 모델, 이벤트 같은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기 전에 생성될 파일과 대상 폴더도 할애할 수 있습니다. 필요없는 선택 파일은 해제하고 생성하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선택한 파일만 추가되고 기존 파일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음은 WPF 스마트입니다. 스마트는 코어보다 자동화가 더 들어간 구조인가요? 스마트는 하면 하나를 중심으로 재물, 코드 비하인드, 모델, 이벤트, 뷰 모델 파일을 같은 위치에 묶습니다.
파일 이름만 봐도 메인 윈도우에 연결된 구성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화면 단위로 이동하거나 복사할 때는 이쪽이 더 편하겠네요. 대신 화면이 많아지면 한 폴더의 파일 수도 늘어납니다. 어느 구조가 무조건 좋다기보다 프로젝트 성격에 맞춰 선택하면 됩니다. 엔터프라이즈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역할별 프로젝트로 솔루션을 구성합니다. 작은 프로그램도 엔터프라이즈로 만들면 더 좋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작다면 오히려 복잡할 수 있습니다. 팀이 커지고 역할 경계와 참조 방향을 분명하게 관리해야 할 때 적합합니다. 큐즈, 뷰 모델즈, 이벤트와 공통 영역이 나뉘고 생성된 참조 관계도 솔루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심은 공통 노직이 구체적인 화면, 기술에 끌려가지 않도록 의존성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폴더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솔루션의 경계까지 만들어주는 거네요. 드림아이는 WPF 전용 도구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윈폼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윈폼에서도 뷰와 상태를 나눠서 관리하나요? 바인딩 방식은 WPF와 다르지만 화면, 상태, 동작의 책임을 분리한다는 목적은 같습니다. 결과에는 폼 디자이너, 리소스 파일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인식하는 표준 구조로 들어있습니다. 디자이너에서 기본 화면이 보이고 실행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윈폼용 항목 추가 화면도 살펴보겠습니다. 목을 추가할 때도 만들어질 파일과 대상 폴더를 먼저 보여주기 때문에 결과를 예상하기 쉽습니다. 다음은 블레이저 프로젝트입니다. 데스크톱 프로젝트와 웹 프로젝트를 같은 위저드에서 다루는 이유가 있나요? 화면 기술은 달라도 상태와 동작을 뷰에서 분리한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드림아이의 공통 개념을 플랫폼에 맞는 파일, 구조로 연대합니다. 생성된 프로젝트에서는 컴포넌트와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항목도 블레이저 형식에 맞춰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종류를 감지해서 가능한 항목만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현재 프로젝트의 형식과 참조, 기존 폴더 구조를 바탕으로 생성 가능한 선택지를 구성합니다.
이어서 마우이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실행도 확인하나요? 아닙니다. 이번 녹화에서는 윈도우 환경의 생성과 실행만 확인합니다. 다른 운영체제까지 검증했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생성된 프로젝트에는 마우이 화면과 뷰 모델 구조가 준비되고 항목 추가에서도 마우이에 맞는 페이지와 뷰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기본 화면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구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브리드는 WPF와 블레이저를 함께 사용하는 구성입니다. 데스크톱 프로그램 안에서 웹 화면을 사용하는 방식인가요? 네. WPF가 데스크톱 호스트 역할을 하고 블레이저가 웹 사용자 화면을 담당합니다. 두 기술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프로젝트와 호스팅 구조가 함께 만들어집니다.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면 필요한 툴kit과 필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실행해보니 데스크톱 참가 브라우저, 화면에서 같은 기본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프로젝트를 손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겠네요. 마지막 프로젝트 유형은 크로스 UI입니다. 이름 그대로 여러 사용자 화면, 프로젝트를 한 번에 만드는 건가요? 쉐어드 프로젝트에 공통 상태와 동작을 두고 선택한 플랫폼 프로젝트가 쉐어드를 참조하는 구조입니다. WPF, 윈폼, 블레이저, 마우이 중 필요한 플랫폼을 고를 수 있고 쉐어드 프로젝트는 공통 영역으로 생성됩니다. 중요한 점은 참조가 플랫폼에서 쉐어드 방향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쉐어드가 특정 화면, 기술에 의존하면 공통 영역으로 쓰기 어려워집니다. 이번에는 크로스 UI에서도 항목 추가까지 확인하나요? 아닙니다. 현재 녹화에서는 프로젝트 생성 결과와 참조 구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WPF 코어, 스마트, 엔터프라이즈와 윈폼, 블레이저, 마우이, 하이브리드, 크로스 UI를 생성했습니다. 결국 폴더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폴더뿐 아니라 프로젝트 참조, 패키지 호환성, 이름 공간과 플랫폼별 템플릿 구조를 함께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항목 추가에서도 생성 파일과 대상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파일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설계를 대신해 주디보다 반복 작업과 실수를 줄여주는 도구에 가깝겠네요. 맞습니다. 구조를 선택하는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고, 위저드는 그 선택을 일관된 결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드림아인 프로젝트 위저드의 프로젝트 생성과 항목 추가 기능을 실제 화면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설치, 경로와 최신 지원 버전은 영상 설명란의 공식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영상에서 사용한 프로젝트와 드림아인 문서, 샘플 주소도 설명란에 정리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구조를 잡다가 하루 보내지 말고 이제 만들고 싶은 기능부터 시작해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